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로 매주 금남로가 인파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때도 광주 시민들로 가득했죠.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3일부터 26일, 그때도 금남로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자국민을 총칼로 학살한 계엄군을 도청에서 몰아낸 광주 시민들은 도청 분수대에 모여 앉아 서로를 격려하며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광주 시민들만 거리로 나와 있었던 현실이 주는 불안감 또한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제 광주가 고립돼 있었고, 그 당시 우리 광주 시민의 분노는 슬픔과 절규로 표출이 되었다면, 요즘 집회에서는 분노가 재미와 감동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의 광주 노제. 민주화 요구 집회에 나섰다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맞아 숨진 광주의 아들의 죽음에 그때도 수십만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루탄의 아들을 잃은 열사의 어머니는 요즘에 진행되는 100만 촛불 집회에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모두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 나 참 부럽더라고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민혁명은 4.19와 5.18, 60 항쟁에 이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5월 항쟁과 6월 항쟁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항쟁이 끝난 이후의 정치적 결과물을 엉뚱하게도 군사 독재 정권이 가로채 갔다는 데 있습니다. 2016년 11월의 항쟁이 닮아서는 안 될, 뛰어넘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 3일 밤 제6차 촛불 집회 전남 17개 시군에서도 2만 명이 운집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순천시 연양동 사거리에 5,000명, 여수 정보과학고 사거리에 1,500명, 광양 중동광장에 300명이 모이는 등 전남 동부 지역만 7,000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15만 명의 인파가 몰려 역대 촛불 집회 사상 최대 규모로 파악된 가운데 전남 17개 시군에서도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장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주가 AI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장성의 이 농장에서는 지난 1일 닭 20마리가 폐사하면서 기르던 닭 2,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지만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차 전파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16일 해남 산란계 농장, 지난달 18일 무안 오리 농장, 지난달 28일에는 나주 오리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으로 10만 1,0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을 위해 국민의당이 오늘 AI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10여 명은 AI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 뒤 농식품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후 회의석상을 다시 마련해 축사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최근 정부가 방역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AI 발생 지역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는 것은 농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안 암태도는 일제강점기 항일 농민운동의 기폭제였던 소작쟁이가 일어난 현장이었는데요. 그러나 90여 년이 지난 지금 뜨거웠던 항쟁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태면 소재지에 외롭게 서 있는 소작인 항쟁 기념탑. 1923년 일제를 등에 업은 식민지 지주와 맞섰던 소작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상징물입니다. 수탈과 탄압에 맞섰던 투쟁은 1년여 만에 소작인들의 승리로 끝났고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소작쟁이의 불씨가 됐습니다. 다른 우리 하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민 항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암태면을 대표해가지고 아니면은 전국적인 그런 시발점이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죠. 농민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던 암태 소작정의는 그러나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유적은 20여 년 전 지은 기념탑이 전부, 제대로 된 학술 연구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오로지 지금 항쟁 기념탑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은 기념관이나 전시실이라도 마련해 후손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암태섬 주민들의 간절한 꿈입니다. 요즘 국정 역사 교과서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일 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암태 소작정의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돌이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에 설립될 전남 도립예술고가 신축과 리모델링 계획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결국 연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개교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광양시에 보낸 도립예술고 설립 관련 공문입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리모델링보다는 시설 신축이 적합하다는 기관 의견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현재 광양시가 추진 중인 계획에 확실히 힘을 실어준 겁니다. 광양시는 여기에다 시 분담액까지 소폭 줄여 다시 예산 신청에 나섰지만 시의회는 역시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신축 부진의 주차장 대체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땅을 주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주차장 부지를 다시 준다든지 뭐 이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점점 추가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의회 동의가 지연되면서 도의회 절차는 물론 교육부의 심사까지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게다가 지역 내에서는 예술고 설립 위치를 교외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지난해 탈락됐던 여수와 순천시에서는 입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는 상황. 광양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초에 그 커뮤니티센터에 설립했던 계획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다시 그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로 입지가 결정된 지 이제 만 1년을 맞고 있는 도립 창의예술고. 시의회와 도의회 여기에 교육부 심의 절차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모두 마무리되지 않으면 개교 일정을 또다시 늦춰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각종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은 물론 영유아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겨울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연간 발생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독서토론 교육이 교육부로부터 특색사업 분야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서토론 교육은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급과 학교가 늘어나는 전남의 현실에 맞춘 전남형 교육정책으로 장만채 교육감 취임 이후 시작된 역점 과제입니다. 교육부 평가위원들은 독서 토론 교육이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 방안이라며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교통문화지수가 크게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교통문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남의 교통문화지수는 82.77점으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3위를 기록했으며 도내 12개 시군이 상위 30% 이내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교통안전공단이 각 지역의 운전과 보행 행태 등을 분석한 수치로 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 4,716억 원을 최종 확보해 현안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순천시가 국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보한 2017년도 주요 정부 예산은 주암 도수터널 공사 300억 원, 승주읍 우회도로 건설 214억 원, 순천만 국가정원 선도모델 사업 45억 원,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13억 원 등 모두 510건에 4,716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순천시는 국회 상임위에서 27억 원으로 삭감됐던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예산이 예결위에서 정부안대로 60억 원으로 확정됐고 국가정원 운영, 순천만 갯벌보건 사업, 고성능 첨단 고무 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등 16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벌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18세 이상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시민 가운데 정보화 분야의 25명, 일반 노무 175명 등 225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근로자는 연령별로 주 15시간에서 40시간 근무합니다. 여수시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해양 쓰레기 처리에 나섰습니다.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차츰 그 밖에 전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의 미세먼지 농도가 164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와 있고요. 익산 128, 서울도 88 마이크로그램으로 전 시간보다도 먼지가 더 짙어졌습니다. 김포와 청주 권역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현재 내륙 지방 곳곳엔 안개가 낀 곳도 많아서 낮 동안에도 뿌연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크게 춥지 않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이 5.2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5.2도, 전주 8도, 부산 8.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0도, 광주와 대구 15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밤 중부 곳곳에는 비나 눈이 오는 등 이번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